안녕하세요. 에스라 학당의 홍순환 목사입니다. 신구약 지명으로 보는 성경.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엘랏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르단 남쪽에 있는 홍해의 아카바만에는 엘랏이라는 중요한 성읍이 있습니다. 광야로 둘러싸여 있는 황량한 곳에 있는 엘랏은 이스라엘 남쪽의 유일한 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는 이곳을 장악하려고 애를 썼던 곳입니다. 엘랏 부근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솔로몬은 선박을 건조하여 해상 무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엘랏을 찾아 성경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는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또 요르단 남쪽도 사막 지역입니다. 특별히 요르단의 남쪽 지역은 에돔 광야라고 합니다. 성경에 염해 또는 소금 광야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해 남쪽에는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약 170km 되는 이 계곡은 흐른 물이 전혀 없는 사막의 계곡입니다. 이 남쪽에 그 광야 속에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습니다. 이곳은 홍해의 아카바만입니다. 이 홍해는 스에즈만과 아카바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카바만에 가면 이스라엘 쪽은 에일랏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휴양 도시면서 홍해의 유일한 항구 도시인 에일랏이 있습니다. 또 요르단 쪽으로 가면 아카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요르단은 이 지역만이 유일한 해안 지역이고 아카바는 거의 유일한 항구에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나온 그 도시가 바로 이 아카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일랏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남쪽에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왕의 대로 또는 왕의 큰 길이라고 하는 길이 연결된 육상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홍해로 연결되는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이 연결된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엘랏으로 추정되는 곳은 텔 엘 켈레이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카바만의 중간 지점에 있는데 해변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유적지입니다. 높이가 해발 4m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답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것은 그 성경 시대의 건물터, 요새, 여러 유적이 발견된 중요한 고고학 장소입니다. 이곳은 성경의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의 요새였던 거주지까지 있고 또 헬라 시대의 거주지까지 발견된 중요한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제가 오래전부터 가려고 했는데 국경선 옆에 있어서 가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갈 수가 없어서 국경선 지역이지만 망원 렌즈로도 촬영을 하면서 언제 저기를 갈 수 있나 했던 곳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길이 열려서 이곳을 직접 가서 사진으로도 촬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에일랏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왜 에일랏이 중요한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전쟁이라고 하는 북방왕들이 롯을 사로잡혀 갈 때 쳐들어온 지역 중에 엘바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지역까지 쳐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엘바란은 성경에 나온 엘랏과 같은 곳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간 곳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엘랏을 지나서 출애굽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이곳이 중요한 것은 엘랏 가까이에 유명한 항구였던 에시온 게벨이 있습니다. 이 에시온 게벨에서 솔로몬은 선박을 건축하여 해상 무역을 하였습니다. 성경시대의 국경선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힘이 없으면 뺏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또 유다왕 아사라는 이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성읍을 재건하였고, 또 그의 아들인 우시야도 엘롯을 건축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힘이 약할 때는 이곳을 빼앗겼고, 후에 에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시 장악하였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지명을 볼 때 성읍의 이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도로의 이름입니다. 이 왕의 대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였습니다. 예전에는 왕의 대로라고 번역됐지만 개정역에서는 왕의 큰 길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아카바만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 지역을 지나서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까지 이어지는 도로였습니다. 이 지역의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는 창세기 14장에 나온 롯을 사로잡아 갔던 북방의 왕들이 공격할 때 사용한 길이었습니다. 이 도로가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바로 출애굽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왕에게 이 길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은 거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야하스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역에서 승리하여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중심지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평화시에는 주로 통상료로 많이 사용되었지만은 가끔 전쟁 때에는 군인들이 사용하던 군사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르단 지역은 영토의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지역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가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 왕의 대로는 중요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트라이아누스는 이 지역의 도로를 다시 건설하고 트라이아누스의 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왕의 대로는 지금도 요르단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사람이 살기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왕의 대로가 이곳을 지나간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또 마실 수 있는 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는 에시온 게벨이 있었습니다. 이 에시온 게벨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지나갔던 곳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솔로몬이 배를 지은 항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아브로나에서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즉 가데스를 가기 전에 지나간 곳입니다. 또 이 에시온 게벨은 에돔 땅을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라바를 지나 모압 광야길로 갔을 때 지나간 그 지역입니다. 엘랏과 에시온 게벨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에돔 땅이었습니다. 에돔의 땅이었는데 다윗은 에돔을 정복하고 이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때부터 장악한 이 지역에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북쪽으로 25km 되는 지점에 성경에 나온 지명은 아니지만 틴나라고 하는 구리 광산이 있었습니다. 또 가까이에 부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구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솔로몬이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리 광산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리 광산이 있는 이 지역은 이집트까지 늘 중요한 지역으로 여기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에시온 게벨에서 지금 레바논에 있는 히람이 보낸 노련한 선원들을 고용해서 상선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빌이라고 하는 곳까지 무역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 이 에시온 게벨은 시바 여왕이 도착한 항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 남북 연합으로 이곳에 상선을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발달시키려고 했습니다. 남북 연합 사업이죠. 그런데 상선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의 해상 무역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에시온 게벨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레 시내를 갈 때까지 38년간을 지낸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지역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정확한 지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에시온 게벨을 엘랏 남쪽에 있는 바로의 섬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바로의 섬은 지금 이집트의 땅입니다. 이곳에서는
성경 시대의 토기 조각, 또 항구로서의 좋은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에시온게벨로 최근에 추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게지라트 파르윤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산호섬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시내 반도에서 바다 쪽으로 18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길이가 400m가 되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곳에는 북쪽에 성체도 있고 서쪽에는 조그마한 항구도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주거지 위에 십자군이 건축을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또 살라딘이 이곳에 또 증축을 했습니다. 이곳의 남쪽에는 비잔틴 시대의 폐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시온게벨은 바로의 섬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엘랏이 중요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랏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남쪽에 있는 아카바만에 있는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지명에서 배우는 교훈은 어떤 장소가 그 위치에 따라 중요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엘랏은 왕의 대로가 시작되는 육상교통과 홍해로 연결되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람이 이 지역을 차지했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중요한 지역을 내가 가질 수 있고 힘이 없으면 그 중요한 지역을 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엘랏과 같이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엘랏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될 엘랏은 어디입니까?